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8월의 핫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9억 원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같은 거래 금액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놓고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반해 중개 보수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 상승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개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통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만만치 않던 부동산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나선 정부와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비자와 중개업계. 오늘 월간 부동산 8월의 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놓고 극명히 대립하는 소비자와 중개업계의 속사정과 함께 과연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개선안 발표 10월부터 반값 복비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8월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확정안을 확인해보면 6억 원 이상 부동산 매매 그리고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 요율을 개편한 게 핵심인데요. 평론가님, 네네. 이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개수수료 이제 개편안이 나왔고요. 이제 빠르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10월까지 또 기다리겠다라는 또 그렇죠.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개편안을 좀 본다 그러면 특징적인 거는 이제 매매 쪽에서 9억 원 이상이겠죠. 보통 이제는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0.9%를 다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세분화됐습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0.5%, 12억에서 15억이 한 0.6%, 15억 이상이 0.7%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이제 거래한다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는 900만 원 수수료를 내야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500만 원만 이제 수수료가 내니까 당연히 체감적으로 확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저 구간표를 보면 요율표를 네네. 보면 자, 9억 원에서 12억 구간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럼 이 구간이 네. 거래량이 가장 많아서인지 네네. 아니면 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 구간에 포진돼서 그런 건지 네. 어차피 전체적인 혜택에 있어서 가장 맞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정부가 묘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묘안. 뭐냐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개편안 가지고 사실 많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없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6억 원이나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크게 막 뭐 변동은 없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 아파트를 질비하기 때문에 이거 과거 수수료라 간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비해서 이제는 9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잘게잘근 쪼개서 들어갔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속으로는 사실 크게 반발심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사실 이번 왜냐하면은 실제 2차 시험 같은 중개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 그렇죠. 주장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크게 서울 아파트 가격을 위해서 아마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고가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아까 지금 가장 혜택이 많은 구간이 좁게 보면 9억에서 12억, 네. 조금 더 넓게 보면 9억에서 15억 사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종전에 0.9%였던 게 0.5 내지 0.6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거래가 제일 많은 구간에 네. 수수료가 제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저는 수익에 타격이 오기 타격이 때문에
이분들의 반발이 저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위협이 되는 게 플랫폼 업체들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0.1% 지금 거래 요율을 지금 제시를 하고 나오니까 예. 이것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면 중개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이게. 갑작스럽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장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론가님, 네네. 아까 뭐 중개사협회 얘기가 나왔는데 플랫폼 업체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와 중개사 협회 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체감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느끼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무조건 뭐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매수나 매도 때 양쪽 다 받기 때문에 물론 필드에 가면은 당연히 매도자한테는 좀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는 최고 수수료를 다 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높다라는 사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게 또 반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야지만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줄면은 사실 우리에게 생계의 위협이 힘들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첨예하게 정말 이 부분이 대립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개편안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안착은 되겠죠. 하지만은 논란은 좀 그 사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개사 제가 만나보면은 더 두렵다는 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정말로.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지금 수수료율이 싸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에게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이게 수수료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와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개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어떤 발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우리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도 큰 위쪽 9억 이상의 어떤 그 고가 주택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양쪽의 좀 의견이 좀 양쪽 그 대변하는 부분 자체로 좀 비춰졌는데요. 네네. 자, 여기서 그러면 10월부터 본 시행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 개편안이 시장에 잘 녹아들일 수 있을지 만약에 녹아들거나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개사 측과 소비자 측 이 개편안을 제외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소비자 차원에서는 내려주니까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저 평론가님 말씀했다시피 서민들이 거래하는 거는 거의 안 건드렸어요. 그렇죠. 예? 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져야 되는데 서민들은 거의 요율이 말이 뭐 0.5, 0.4가 작다고 하지만 저도 그 3억짜리 전세 놔두면은 수수료를 뭐 200만 원 가까이 그 복비를 내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서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번 개편 프로그램의 아쉬운 것은 뭐냐면 왜 서민들은 혜택이 거의 없게 했는가 저는 그게 좀 불만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개업 협회로서 보면은 제일 거래가 많고 제일 장사가 되는 곳에 제일 많이 깎아주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10월 뒤로 밀어버리니까 거래는 더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정책은 조금 섣불렀고요. 저는 모든 정책이 피해를 발생을 시키면 그 피해를 보는 계층, 이번 경우에는 중개사협회 꽤 많아요. 숫자가 몇만 명 돼요. 이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정부가 좀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으로 요율을 낮춰야지. 정부가 칼 들고 있다고 그냥 막 휘둘러 버리면 저는 이분들이 또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뭐 냄비 들고 또 그냥 그 반발을 할까 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슈로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발표 내용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여파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